자, 일단 경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설명 조금 이제 줄이고 그냥 중요한 핵심부터 좀 할게요. 일단 합의 법칙이랑 고의 법칙. 이거 언제 써야 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건이랑 시행이랑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사건은 그냥 결과값이라고 생각하는 해도 괜찮습니다. 결과값. 그죠? 결과값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시행은 어떤 행동이라 결과가 나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사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것들 원래 물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건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주사위를 던지는 걸 사건으로 본다면 1, 2, 3, 4, 5, 6 6개가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이라고 하자 하면 1, 3, 5 이게 이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들의 모든 결과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줄 겁니다. 조건 있는 결과값이긴 한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는을 사건 B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뭐 2, 4, 6 이렇게 이제 세게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하고 시행이 되고요. 이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은 일단 뭐 사건이 2개든 3개든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두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3개다.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2개다. 그럼 어떨 때는 얘 둘이를 더해서 총 경우의 수는 5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얘 둘이를 곱해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총 사건은 6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때 이건데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더해야 되는데 곱하고 곱해야 되는데 더해가 틀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자, 일단 합의 법칙은 언제 쓰면 됩니까? 그렇죠. 얘가 보통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 당연히 고의 법칙은 언제 쓴다? 동시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이제 있고 요즘에는 책들에 이렇게 안 적혀 있는 책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시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동시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동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원래 우리가 국어적으로 동시라는 건 시간적 다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주랑 희섭이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둘이 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 이걸 동시인데 이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동시는 그런 동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주랑 희섭이가 동시에 일어났다 하면 그냥 아침에 기주가 먼저 일어나고 희섭이가 일어나도 동시에 일어난 거고요. 희섭이가 먼저 일어나고 좀 있다가 기주가 일어나도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기주는 일어났는데 희섭이가 안 일어나. 내일이 돼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이거 동시에 안 일어난 거죠. 그러면 둘이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 A가 일어나죠. A가 일어나면 얘는 B는 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뭐 뒤에 이제 확률을 여러분 배웠다면 이게 이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배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안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안 일어나고 혹은 B가 일어나면 A는 안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은 뭐다?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 연이어 일어난다. 혹은 연달아 일어난다. 뭐 이런 말도 쓰거든요. 아니면 뭐 대칭성을 가진다. 이런 말도 쓰긴 한데 또 대칭성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A가 일어나잖아요. A가 일어나면 B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B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럼 A도 무조건 일어납니다. 뭐 반드시 무조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시간대 짠 하고 나도 괜찮고요. 아니면 A가 일어나고 좀 있다가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고 좀 있다가 A가 일어나도 이걸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본다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위에 거는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이제 순서상으로 A가 먼저 B가 뒤에가 되겠죠. 그 밑에 거는 B가 먼저고 A가 뒤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랑 동전을 던진다고 합시다. 주사위랑 동전을 던지면 뭐 동전은 보통 던지고 나면 앞면 뒷면이 거의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 굴러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주사위는 던지자마자 1 이렇게 딱 안 나오잖아요. 보통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던지면 보통 동전이 이렇게 한 면이 나왔는데 주사위는 이렇게 굴러가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같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는 게. 근데 어쨌든 동전이 나오면 야 너 마실 때랑 수업할 때랑 표정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시간 적을 때만 열정적이었어 이거.
자, 그래서 동전은 앞면이 나왔는데 주사위가 계속 굴러가고 있더라도 어쨌든 이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두 사건은 뭐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봅시다. 제가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지잖아요. 그럼 주사위에 나온 결과값을 A라고 하고요.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결과값을 B라고 하면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 이 결과 나오겠죠, 당연히. 이 결과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뭐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럼 둘이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6가지고 얘는 2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총 몇 가지? 12가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봅시다. 주사위랑 동전이 있는데 주사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얘는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주사위가 1이 나왔다고 합시다.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앞면, 뒷면. 자, 동전은 보통 앞면을 H로 표현하고요. 뒷면을 T로 표시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헤드의 첫 글자, 머리 얘기하는 헤드의 첫 글자 H고 이거 테일, 꼬리 얘기하는 첫 글자 T가 져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일 때 HT 나올 수 있고요. 2일 때, 그러니까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동전은 앞면, 뒷면 나올 수 있죠. 3일 때도 앞면, 뒷면. 4일 때도 앞면, 뒷면. 5일 때도 6일 때도 앞면, 뒷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1이 나올 때 동전이 나오는 경우의 수랑 2가 나왔을 때 동전 나오는 거나 3이 나왔을 때 동전 나오거나 4 나왔을 때 동전 나오는 게 경우가 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러면 내가 주사위가 나온 결과를 여기다 적고 동전이 나온 결과를 여기에 적는다고 하면 주사위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동전이 나온 건 앞면 뒷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대칭적 구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나오죠. 얘가 어떤 수를 하더라도 뒤에 나온 결과가 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하면 된다? 곱의 법칙을 쓴다는 얘기가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가 6개거든요. 6개가 한 개당 2개씩 달려있어요. 그럼 당연히 총 나오는 수용도의 가지수는 뭐다? 6 곱하기 2, 12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칭적인 구조가 나오면 당연히 뭐다? 수용도로 이렇게 6 곱하기 뭐 3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곱하기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냥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의미적으로 그냥 요거만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면 곱하고요. 둘이 뭐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더한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증명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도 강조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뭐냐면 그럼 주사위 던질 때 자, 지금 수능에서는 이거 헷갈리게 안 나옵니다. 무조건 헷갈리게 안 나와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얘가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랑 그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랑 그 다음에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거. 자, 요 2개 나오는 경우에서 전부 몇 개라고요? 36개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36개. 이건 뭐 당연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흰 주사위랑 노란 주사위를 던진다고 할까요?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6개.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6개. 근데 이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주면 되니까 36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겠니? 자,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얘가 1 나오면 노란색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것도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요. 얘가 2가 나와도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각 개수당 6개씩 달리겠죠? 총 몇 가지가 나온다? 36가지가 나온다. 됐죠? 얘가 1이 나와도 6개. 2가 나와도 6개, 3이 나와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애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곱해주면 되니까 6 곱하기 6.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6 곱하기 6라 생각하셔도 되고 수용도를 그렸을 때 대칭력 도주니까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지면요. 얘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순서가 생기죠. 첫 번째로 나온 결과랑 두 번째로 나온 결과라는 순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보다 1, 2, 3, 4, 5, 6. 첫 번째 눈이 2가 나왔어도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3일 때도 1, 2, 3, 4, 5, 6. 그러니까 역시나 6 곱하기 6 곱하기 6개 되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개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주사위 던질 때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지잖아요. 처음 거는 던져서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거 안 던져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제가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했어요.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2번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번 던져야 되니까 뭐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것도 얘가 일어나면 얘도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6 곱하기 6.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 세 번째 것 때문에 좀 한 건데 자, 요즘에는 이거 헷갈리게 안 나옵니다. 무조건 헷갈리게 안 나와요. 예전에 논란된 적 한번 있어가지고 자, 이번엔 구분이 안 되는 서로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1, 2, 3, 4, 5, 6이죠. 자, 얘가 2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얘가 1 나오고 얘가 2 나오는 거랑 얘가 2 나오고 얘가 1 나오는 거. 그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주사위가 1이고 얘가 2인 경우랑 얘가 2고 얘가 1인 경우 이 두 개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분 못하잖아요. 주사위가 똑같으니까. 구분 못하지만 이거를 뭐다? 다른 걸로 봅니다. 이거 다른 걸로 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얘 둘이를 다른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결국 나오는 거 뭐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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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몇 개 나온다? 전부 다 36개가 나온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다? 6 곱하기 6, 36, 36. 주사위 3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6의 세제곱.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센스가 6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걸 계산하고 있었다고? 216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김기주 눈알이 돌아가는 거 같아서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주사위에서만 애들이 좀 헷갈리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2번. 동전을 2개 던지면 2의 제곱이니까 4번. 동전을 3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8번 이렇게 되죠. 근데 동전 던질 때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똑같은 동전이에요 다른 동전이에요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주사위 던질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헷갈리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같으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인데 안 뺍니다. 아시겠죠? 다 다른 걸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시다. 자, 그다음 배워봅시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 나누으로 갈 건데요. 이거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은 노가다로 풀면 다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노가다로 풀면 풀리는 문제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정도만 좀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네, 알아야 되는 개념들.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면요. 이건 뭐 맨날 하는 거라서 이제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 숫자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빨리 찾는. 알고 있죠, 여러분?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4의 배수랑 5의 배수랑 6의 배수랑 8의 배수랑 이거 쓰는데도 현타오네 이거. 자, 9의 배수. 자, 오늘은 OT 겸 많이 필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죠? 알쓸신 신 잡으로 가면 안 되고 알쓸신 잡으로 해야 되겠다. 잡학수와 7은 일본 안 쓰시나요? 네. 7 어렵거든요. 7 어렵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개는 아셔야 됩니다. 수업 들은 학생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좀 해볼게요. 자, 하품하는 사람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2의 배수 빨리 찾는 방법. 딱 봤을 몰라? 이거 2의 배수야 아니야? 몰라? 오, 알잖아. 우리 본다고 사기쳐. 자, 하나 더 알려주세요. 5의 배수 빨리 찾는 방법. 끝이 5의 배수.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아는 걸로 보고요. 자, 2의 배수는 1의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의 자리니까 1의 자리가 되겠죠. 요 5의 배수가 마찬가지고요. 얘들은 1의 자리만 5의 배수면 그냥 5의 배수가 돼요. 마찬가지로 얘는 1의 자리만 2의 배수면 이 수는 전부 2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알죠? 딱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2의 배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숫자의 크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얘는 뭐만 하게 하면 된다. 얘만 하게 하면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원리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개를. 그리고 수능에서 사실 쓸 일이 많냐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산할 때 조금 편안하게 수열 같은 데서 계산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2의 배수에다가 2의 배수를 더하면요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2의 배수가 나옵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의 배수니까 어떤 수의 2배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A는 자연수라고 하고 됐나요? 그럼 얘도 2의 배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들을 더하는 거니까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다? 네, 이로 묶을 수 있겠네요. 이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2의 배수끼리 더하면 얘도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2의 배수가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됐나요?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하면 자 3A에다가 3B를 더해봅시다. 이거 3의 배수고 이거 3의 배수죠. 그럼 둘 다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 결과도 뭐가 된다? 어떤 수의 세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된다고요?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원리는 이게 답니다. 이거 빨리 찾는 방법의 원리는 이게 다예요. 물론 7의 배수는 이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이 2 곱하기 5잖아요. 그럼 10의 배수이면 무조건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으면
얘를 어디서 자르냐면 여기서 자릅니다. 자르면 얘가 510 더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 수는 무조건 10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얘가 2의 배수니까 누구만? 요 놈만 2의 배수면 2의 배수 더하기 2의 배수니까 얘가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놈만 1의 자리만 2의 배수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뭐 123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여기서 자르면 120 더하기 3인데 이 놈은 2의 배수가 맞거든요. 근데 이 놈이 2의 배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뭐다? 2의 배수 안 나온다고요. 물론 2의 배수가 아닌 애들끼리 더하면 2의 배수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제외해서 여기서 어차피 얘가 무조건 2의 배수가 나올 거니까 얘만 2의 배수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숫자가 있으면 얘가 125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르면요. 이게 10의 배수니까 당연히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놈은 뭐가 되면 5의 배수가 되면 5의 배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5의 배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 네, 1의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원리입니다. 원리. 4의 배수랑 8의 배수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알면. 10이 4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근데 10의 거듭 제곱 중에 우리 4의 배수 아는 거 있잖아요. 100. 100이 4 곱하기 20이죠. 이거 몰랐다. 이러면 약간 초등학교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기계 초등학교. 자,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100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서 자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럼 100은 일단 무조건 4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른다? 여기서 자르는 거죠. 여기서 자르는 얘가 1, 1, 1, 200이니까 이거는 100의 배수니까 일단 뭐다? 4의 배수는 무조건. 그럼 이 뒤에 있는 놈만 4의 배수면 이 두 수는 4의 배수의 합이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나온다고. 이건 4의 배수 맞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수도 뭐다?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는 뭘 보면 된다? 뒤에 두 자리를 보면 돼요.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이 수는 무조건 뭐가 된다? 4의 배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길어도 뭐다? 그냥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원리는 요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10이 2의 배수니까 1의 자리만 보면 되고 100이 4의 배수니까 두 자리만 보면 되고 그럼 100이 8의 배수인가요? 그럼 10의 거듭제곱 중에 8이 뺄 수 있었죠. 오, 1000. 이건 좀 알기 어려운데 좋은 초등학교 나왔군요. 자, 1000이 8 곱하기 125입니다. 그러면 1000은 무조건 8의 배수거든요. 그럼 얘는 뭐의 자리만 보면 됩니까? 뒤에 세 자리를 봐야 되겠죠. 1000은 무조건 8의 배수니까 1000 밑으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뒤에 세 자리를 봐야 되는데 이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그래서 얘는 세 자리 보는 겁니다.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안 나겠지만 16은 뒤에 몇 자리? 네 자리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 이 두 개만. 자, 그리고요. 3의 배수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3의 배수인데요. 3의 배수는 일단 결과부터 적읍시다. 3의 배수는 결과부터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보자. 성이 혹시 아니 3의 배수? 기억 안 나요. 희섭이 알아? 몰라도 돼. 전혀 알 것 같으니까 묻지 말자. 자연이 알아? 상사에는 3의 배수. 오, 역시 에이스. 오, 자, 각 자릿수의 합을 보면 됩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뭐 어렵지 않게 이런 거요. 110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3으로 나눴다는지 안 나눴다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각 자릿수를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다 넣으면 3이죠. 그럼 이게 3의 배수잖아요. 그럼 이 수도 뭐가 된다? 3으로 나눠 떨어져요.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누면 3, 3은 9, 21이죠. 7, 3, 21 하면 0 나오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찾겠네요. 그래서 111은 3의 배수.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쉽습니다. 어떤 수를 해볼까요? 235에다가 이게 지금 10이죠. 10이니까 7도 할까? 6도 할까? 16은 안 되는데. 잠깐만.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358. 이게 3의 배수거든요. 다 나오면 이게 18이라서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자, 이거의 원리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2가 1000개 있는 거고요. 2000이니까 2가 1000개 있고요. 3이 100개 있고요. 5가 10개 있고요. 8이 1개 있죠.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한 개씩만 빼옵니다. 한 개씩만 빼와요. 2가 지금 몇 개 더해져 있죠? 1000개. 한 개를 빼옵니다. 그럼 2가 999개가 남고 이 한 개는 꺼낼 수 있겠죠. 여기서 3을 하나 꺼내와요. 그럼 3이 99개가 남고 3 하나 꺼낼 수 있겠죠. 분필 왜 이래? 분필 왜 이래 이거? 떨어뜨렸네 이거. 자, 얘는 5가 9개 남고 5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다? 8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는 전부 뭐예요? 3의 배수죠. 9, 99, 9의 99. 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얘네만 3의 배수가 나오면 되겠죠.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그래서 얘들을 더한 게 3의 배수면 얘네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거기 때문에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라 3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배수를 더하면 돼요. 원리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3의 배수랑 4의 배수. 그러면 9의 배수도 얘들 다 9의 배수잖아요. 다 9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뭐 하면 된다? 9의 배수가 되니까 얘도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니까 이건 하면 됩니다. 그리고 6의 배수는 이게 2 곱하기 3 아닙니까? 6이 원래?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짝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각 자리를 더했는데 그죠? 이놈 요거 지금 각 자리를 더했는데 3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짝수죠. 그럼 얘는 처음부터 뭘로 나눌 수 있다? 6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 자리를 다 더하면 이게 18이거든요. 이거 9의 배수죠. 근데 짝수죠. 처음부터 뭘로 나눠진다? 9랑 2잖아. 18? 그렇죠. 처음부터 18로 나눠진다고요. 아니 자, 다 더하면 18이죠. 9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짝수니까 2로도 나눠지겠죠? 9로도 나눠 떨어지고 2로도 나눠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뭘로 나누자? 18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근데 어. 6을 배수인데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 짝수가 아니나요? 3의 배수 중에 짝수는 무조건 6의 배수라고. 수요도 했잖아. 3의 배수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네. 이것 중에 뭐라고? 짝수. 그럼 당연히 6의 배수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 수련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뭐지? 2의 배수랑 3의 배수 문제에서 딱 문제를 읽었는데 2의 배수 집합을 A, 3의 배수 집합을 뭐 B. 그럼 A랑 B의 관계하고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6의 배수 나와야 되잖아요. A 교집합 B는 6의 배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 2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 더한 다음에 6의 배수는 빼야 되잖아요. A 합 B니까. 수련에서 오지게 나오는 거다. 너 나한테 질문했잖아, 코칭할 때 이 자식아.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수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배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된다? 최소 공배 생각해야 되고요. 공약수, 그러니까 약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됩니까? 최대 공약수 생각해야 되죠, 그죠?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사실 아는 표정이지? 네. 아는 표정인 거지? 그러고 보니까 네 표정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았다. 여기 여자가 항상 아니다. 놓친애 있었구나. 혼자 있다가 이제 견제해야 될 대상이 오니까. 왜? 뭘 모른 척해. 그냥 하는 얘기인데. 자,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번엔 뭐냐면 수열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쓰이는 문제인데 수업 때도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2의 배수 문제가 나오면 얘가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냐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2n이랑 2n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의미는 뭐냐면 2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애들. 예를 들어서 180이면 얘는 2로 나누면 당연히 얼마? 곱하기 9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인 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를 2로 나누면 어떤 몫이나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무조건 뒤에 플러스 1 붙지 않습니까, 홀수는? 그래서 2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짝 문제가 나오는데 수식적으로 나온 거 풀어야 될 때 홀짝을 어떻게 나눈다? 뭐 A는 2n, 뭐 아니면 혹은 A는 2x, B는 뭐 2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이냐 짝이냐를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요거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건데 일단 나올 때 뭐 그동안도 많이 보여드렸고 앞으로 나올 때도 나와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익숙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표현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2n- 홀수를 2n-로 표현하고 짝수를 2n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이 방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를 그냥 같이 해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열 문제에서 수열이 홀수 짝수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홀짝으로 나눠야 딱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항이 뭐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이게 무슨 항 얘기한다? 홀수항 A1, A3, A5 이렇게 홀수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거 나온다. 왜 짝수항만 표현한 거지? 이거 홀짝으로 나눠서 봐야 되나? 약간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홀짝으로 나눠서 홀수끼리 보고 짝수끼리 보든지 아니면 홀짝을 세트로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보통. 아니면 두 번째가 뭡니까? 요거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뭐 아니면 an 곱하기 뭐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2에 관한 관계가 나오면 얘들 뭐 두 개씩 차이 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 3이 관련이 있고 3, 5가 관련이 있고 5, 7이 관련이 있으니까 홀수끼리 관련이 있고요. 2를 집어넣으면 2, 4가 관련이 있고 4, 6이 관련이 있고 6, 8이 관련이 있으니까 짝수끼리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홀짝으로 나눠서 보거나 홀짝을 세트로 보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준 뭐였어? 잘라가지고. 기준 뭐 있냐고 이때 시간. 기준 뭐였어? 꼴짝. 자기 뭐였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이나 마이너스 1의 n-1승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부호가 바뀌잖아요 홀짝에서. 그러니까 이걸 홀수끼리 보거나 짝수끼리 보거나 아니면 홀짝을 세트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요. 이 세 가지 표현 정도는 좀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보고 있잖아요 그죠? 클리닉 때 듣고 수업 때도 듣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익숙하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 나오면 아 이거 홀짝으로 나눠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문제에서는 표현이 안 될 거고 홀짝 문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숫자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고 어디서 많이 쓰냐면 중복조합에서 많이 써요. 아시겠죠? 중복조합에서 많이 씁니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뭐 이런 문제 3의 배수에 관련 문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홀수다, B는 짝수다, 아니면 뭐 두 수의 합이 홀수다 이런 홀수에 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홀짝에 관한 표현이 나오면 2의 배수이냐 아니냐 아닙니까? 짝수는 2의 배수고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숫자들을 이렇게 두고 표현하면 수식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됐죠? 그리고 3의 배수 문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다. 그죠? 아니면 세 수의 곱이 3의 배수다. 이렇게 문제에서 3의 배수냐 아니냐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숫자들을 뭘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3의 배수는 3n이냐? 3n 플러스 1이냐? 3n 플러스 2냐?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느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3n-2, 3n-1, 3n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홀짝은 사실 이거 둘 다 많이 쓰거든요. 왼쪽 것도 많이 쓰고 오른쪽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수열에서 이걸 좀 써요. 근데 경우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걸로 쓴다고. 왜냐면 이게 중복조합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중복조합에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경우에서는 보통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0을 넣을 수 있어야 돼서 그런 건데 이제 중복조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의 배수냐 4의 배수가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면 얘는 당연히 뭐다? 4로 나올 때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4n이냐 4n 플러스 1이냐 4n 플러스 2냐 4n 플러스 3이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적을 수 있는데 4의 배수부터는 잘 안 물어봐요. 경우의 수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보통은 2의 배수냐 3의 배수 정도까지 나와요. 왜냐면 3의 배수만 해도 경우의 수가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4의 배수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표현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 수가 뭐 아니면 네 수가 합이 3의 배수다 아니면 네 수가 홀짝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홀짝이다 문제는 2의 배수 문제니까 요렇게 표현하든 요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3의 배수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재미없죠? 네. 오늘 뭐 이거 하는 날입니다. 경우에서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자, 어디 봅시다.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제 약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수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약수 내용이 나오면 일단 생각합시다. 약수 내용 나오면 이건 그냥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되냐면 역시나 소인수분해로 풀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수험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수열에서 약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약수 문제 많이 나와요. 뭐 약수의 곱을 구하라든지 그죠? 약수의 합을 구하라든지 다 나오거든요. 약수 문제는 일단 무조건 소인수분해로 푸시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12를 소인수분해 볼까요? 자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소인수라는 말은 두 개의 합성어거든요. 소수랑 인수의 합성어입니다. 자 소수를 먼저 아시죠 여러분? 보자. 예지 소수 뭐야? 모른다고? 알잖아. 소수는 솔직히 알아야지. 잘 생각해봐. 맞아. 2 아닌 수. 맞아. 이런 아니야. 자, 아니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자연수를 이 약수의 개수로 나누면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이랑 소수랑 합성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은 아니죠. 1이 아닌 수 중에 소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상한 역시 아니 소수. 네. 뭐? 좀 안 쪼개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2, 3. 뭔지는 아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자신.
자,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우리가 보통 소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 알아도 되는데 그냥 약수 개수로 따지시면 됩니다. 약수 개수로. 1은 약수 뭐밖에 없어요? 1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고요. 소수는 약수 몇 개? 네, 2개 나오는 애들. 그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애들은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수 소수 중에는 숫자가 뭐 있냐면 2나 3이나 5 그죠? 1이랑 4는 얘는 약수 한 개고요. 얘는 약수 1, 2, 4 세 개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수고 얘는 그냥 1되고요. 얘들이 뭐 된다? 소수가 된다는 것이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11, 13 아마 이 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소수거든요. 그래서 소인수라는 건 소수랑 인수의 합성어인데 이 인수는 약수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수 개수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 둘이를 곱했는데 단수가 나와요. 2랑 3을 곱했는데 6이 나옵니다. 그러면 2랑 3을 6의 약수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6은 2랑 3의 뭐다? 배수라고 하죠. 자, 요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요렇게도 표현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6을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2는 6의 약수, 6은 2의 배수. 마찬가지로 6을 3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나고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는 3은 6의 약수, 6은 3의 배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수로 곱해서 6이 나오면 이 두 수는 얘의 약수다. 6은 이 두 수의 배수다. 혹은 6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이 수는 뭐다? 6의 약수다. 6은 얘의 배수다. 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수분해 기억나십니까? 용어들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못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면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인수가 인수의 곱으로 분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 둘이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가 얘 뭐라는 걸 얘기한다? 인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의 곱으로 분해한다고 해서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소인수가 소수랑 인수, 즉 소수랑 약수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가 6 곱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소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얘가 뭐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니까. 약수는 맞는데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3 곱하기 4로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얘가 뭐가 아니라서? 소수가 아니라서. 약수는 맞지만.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뭘로 나타낸다?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소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걸 뭐다?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고요. 자, 그럼 1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약수의 개수는 금방 구하겠죠, 여러분?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는 뭐 12의 약수의 개수 뭐 있죠? 1, 2, 3, 4 이렇게 곱하면 10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6, 12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개? 6개. 근데 소인수분했을 때는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있는 지수에다 얼마씩?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보다 3 곱하기 2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게 얘의 약수를 다 적습니다. 여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얘의 약수를 여기다 다 적어요.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의 약수가 나오는 거는 얘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조합해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3개 나오죠. 노란색에서 3개 나오죠.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온다? 6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중에 하나? 네, 2가지 중에 하나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3가지, 여기서 2가지니까 나오는 건 뭐다? 얘를 선택했다면 얘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곱하면 몇 가지가 나온다? 네, 6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더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0승이 포함되거든요. 다시 할게요. 얘가 2의 제곱이죠. 이놈의 약수는 2의 0승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라서 여기가 요놈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게 3의 1승이면 얘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0승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요놈 하나가 추가하기 되기 때문에 개수가 플러스 1, 플러스 1만큼 나와서 더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왜 이렇게 조합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설명이 더 있는데 하는 게 더 헷갈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약수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나오니까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곱하면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해서 이렇게 6개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곱한 게 이거, 이렇게 곱한 게 이거,
이렇게 곱한 게 이거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늘 그냥 학생 질문 나온 거 하겠습니다. 이거 수열 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2의 약수를 이렇게 적는다고요. A1, A2, A3 이렇게 해서 A6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6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그마. 물론 10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수였는데 1K는 뭐 N은 1부터 6까지 밑이 2인 밑이 얼마로 할까요? 합시다. 밑이 2로 해도 안 나눠 떨어지는데 6으로 하면 나눠 떨어지나 모르겠네요. A, N을 봐라. 이건 이제 구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뭐 아시겠지만 시그마 문제는 뭐 하면 됩니까? 1부터 넣으면 되죠. 1부터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얼마? 밑이 6인 로그 A1 더하기 2 넣으면 얼마? 밑이 6인 로그 A2 해서 이거 쭉 더해서 어디까지? 밑이 6인 로그 A6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로그형은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밑이 6인 로그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해서 A6까지 이제 이거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게 뭐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약수 문제고 약수들 다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집답이 오늘 한 명 이거 나왔고 저번 주에도 이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다 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을 이걸 다 곱하는 건데 물론 6개 정도면 다 곱해도 됩니다. 근데 걔는 6개가 아니었거든요. 한 20몇 개 나왔거든. 언제 다 곱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이거 할게요. 약수 문제는 뭘로 푼다고요? 소인수분해로 푸는 겁니다. 약수 내용 나오면 일단 소인수분해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풀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얘들을 다 곱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 얘랑 곱하면요 어차피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부터 정리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봅시다. 0 지금 몇 개 나오나요? 2의 함수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이런 아시겠지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되죠? 더하면 되니까 0 더하기 0이죠? 네. 2의 1승 몇 개 나오나요? 2개. 그럼 2의 1승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1이 몇 번 더해져요? 2번. 그럼 이거 1 곱하기 2가 됩니다. 그죠? 자, 2의 제곱 몇 개 나오나요? 2개. 그럼 얘는 2의 2 곱하기 2가 되겠죠? 2가 2개 나오니까. 그럼 얘네끼리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하면 되니까 얘는 2의 뭐다? 이거 0 더하기 0인데 이거 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2개로 묶으면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다는 걸 수 있어요. 자, 곱하기. 자, 3 봅시다. 3, 0 몇 개 나와요? 2개. 1 몇 개 나옵니까? 0, 3개네요. 죄송합니다. 0 몇 개 나와요? 3개. 1 몇 개 나옵니까? 3개. 그럼 얘는 뭐다? 3에 0 3개랑 1 3개가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얘네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2의 6승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된다는 걸 수 있어요. 이게 약수의 구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배우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경우의 수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이게 경우의 수랑 제가 수열의 연관성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개념들이 많아서 알아두면 아마 쓰임이 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약수 문제를 뭘로 푼다고요? 소인수분해로 푼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용량 설명이 되겠죠? 자, 이 정도면은 알아야 될 개념들에 대한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고 그냥 이제 나머지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 파트에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풀 때 푸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들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터에 있을 거라 가지고 이게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풀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니까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이거 요 개념은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A가 1, 2, 3, 4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십니까 이거? 부분집. 그렇죠.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죠. 자, X의 개수를 봐야. 자, 정확하게는 이거는 경우에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집합 문제입니다. 수학 하에 나오는 집합 문제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확률 들어가면 집합 원어만 있어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분조합 개수 몇 개 나옵니까? 정현 혹시 아니 이거? 오케이. 상민. 상환. 분위기가 모른다고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쉬운 걸로 합시다. 4개는 제가 듣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3개만 하겠습니다. 3개만. 자, 똑같은 조건으로 할게요. X가 A에 포함된다. 즉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X가 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해볼게요. 네. 아닙니다. 네? 네, 8개인데 8개. 8개인데 그냥 볼게요. 일단은 다 적어볼게요. 네.
공집합 이거 공집합인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공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이거는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집합 표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분집합이 돼요. 그리고 뭐다? 1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A의 분집합이라 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뭐만 가지고 있는 거? 2만. 또 뭐만 가지고 있는 거? 3만. 됐나요? 또 뭐? 1하고 2 가지고 있는 거. 또 1하고 3 가지고 있는 거. 또 2하고 3 가지고 있는 거. 또 1하고 2하고 3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 3개다 이거니까 뭐다? 총 8개가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3일 3일 이걸 안 적으시고 싶어요. 뭐는 안 적었다고? 3일 3일 3, 1, 3이 말하는 건가? 총 몇 개 나왔는데 8개라고 이 자식아. 하나, 둘, 셋, 넷, 알았어요. 다섯, 여섯. 아유, 제가 눈높이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수를 못 셀 수 있으니까 손가락 펴봐. 손가락 펴봐. 세봐. 몇 개야? 네, 8개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x의 원소를 여기다 적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적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 뭐 할 수 있죠? 여기 안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1을 넣었을 때 2를 이렇게 하면 좀 힘받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원소는 1, 2, 3, 3개 중에 넣을 수 있거든요. 4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A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1이 여기 들어있을 때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안 들어있을 때 1이 여기 안 들어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시나 1도 있고 2도 이 안에 있어요.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2개 가지에다가 2개씩 더 붙었으니까 4개가 되겠죠. 거기에 2개씩 더 붙었으니까 8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이제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 나온다? 8개가 나온다. 됐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봅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야 이거 뭐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이 집합 안에 1, 2, 3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 경우는 1은 있고요. 2는 없고 3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된다? 1하고 3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총 몇 개다? 8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봅시다. 우리가 x의 원소를 여기다 적는다고 할게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1하고 2하고 3밖에 없어요. 4나 5나 6은 못 들어옵니다. 어차피 여기에.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자, 얘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1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했어요. 이 결정 안 해도 되나요? 결정해야 되죠. 들어갈지 안 갈지 결정해야 되죠. 3 결정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얘는 결정했는데 얘 결정 안 해도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럼 셋 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얘네끼리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와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x가 a의 분집합입니다. 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몇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4개 중에 하나 가지죠. 가질 수 있는 원소는 이 4개 중에서 가지냐 안 가지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선택권 몇 개? 2개. 얘도 몇 개? 2개. 얘도 2개. 얘도 2개니까 1을 몇 번? 4번 곱해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 나온다? 2의 4승계 해서 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합 A가 이렇게 4개가 아니라 원소가 이제 N개가 나오잖아요. N개가 나왔을 때 이놈의 분집합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의 N승계가 나요. 선택권이 2개 해서 2를 N만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의 N승계의 분집합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알겠니?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 완전 집합 문제입니다. 완전 집합 문제인데 개념 했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자, A가 역시나 이제 다시 적으면요. 1, 2, 3, 4라고 해볼게요. X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표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놈이 X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이놈은 4라는 원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얘는 4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숫자는 뭐다? 1, 2, 3이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래요. 됐나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1, 2, 3, 4 중에서 가질 수 있고요. 얘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그래도 이 조건 만족합니다. 그죠? 얘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가져야 되죠. 그럼 얘는 선택지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나온다? 네, 8개가 나옵니다. 2의 3승계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 똑같은 이 다음부터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N이가
1, 2, 3, 4, 5 있는데요. 자,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5는 무조건 안 가져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4는 무조건 뭐다? 있어야 되네요. 5는 무조건 뭡니까? 없어야 되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뭐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몇 개 나온다? 네, 8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요. 일단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알아놓을게요.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50원짜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50원짜리 세 개 있다고 합시다. 세 개가 있고요.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새 10원짜리 안 쓸 텐데,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를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일 큰 금액은 뭡니까? 250. 한 개만 합시다. 한 개만. 아이, 너무 귀찮네. 이거 두 개만 합시다. 자, 일단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세 개, 얘 두 개는 게 제일 큰 금액이죠. 네. 무려 170원. 270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한 개, 이거 연결될 수 있죠. 그럼 이건 270, 260, 250이니까 각각의 다른 금액이 됩니다. 그죠? 서로 다른 금액. 그 다음에 얘가 이거 하나에 이거 두 개 1령 될 수 있죠. 이거 하나에 1령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개수를 셀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원이랑 금액이랑 50원이랑 금액이랑 10원짜리 금액을 산다고 하면요. 100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개입니까? 한 개 내든지 안 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죠? 50원은 선택사항이 몇 개입니까? 4가지. 3개? 2개? 1개? 0개 내도 되잖아요. 그죠? 선택은 몇 개? 4개. 10원짜리 선택은 몇 개인가요? 3가지. 그쵸, 3가 되겠죠. 2개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0 내도 되니까. 여기서 3가지 됐나요? 그럼 자, 100원짜리 제가 1개 낼게요. 50원짜리 선택 안 해도 되나요? 선택해야 되죠. 이거든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원짜리 1개 내고 50원짜리 2개 낸다고 합시다. 이거 선택 안 해도 되나요? 선택해야 되죠. 몇 개 안 될 거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그럼 총 나온 경우 수는 몇 가지? 24가지가 된다. 그 중에서 0, 0, 0 내는 건 뭐다? 빵원이죠. 이거 지불했다 안 했다? 안 했네요. 요거 하나만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선택의 가지수를 가지고 총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네. 자, 그래도 여기 있는 프린터 문제 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내일 하고 문제 푸세요. 여기까지 수업 듣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